첫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 안정성과 박스 근처 압박 구조에 중점을 둔 전형적인 실리형 팀이며, 일리치는 투톱과 윙 간 연결 고리를 형성하며 박스 외곽에서 연계 중심의 플레이를 구사한다. 스카크는 좌측에서 왕복을 오가며 수비와 공격 전환을 도우며, 셰퍼는 활동량 기반으로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커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비는 3백 기반으로 박스 근처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며 전체적인 조직력은 높은 편이나 역습 전개 시 속도는 다소 아쉽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볼테마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 조율과 피리히-데미로비치 조합으로 마무리 흐름을 형성하는 팀이었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핵심 전개고리인 볼테마드가 퇴장 징계로 결장함에 따라 전방 전개 템포와 마무리 연결 속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데미로비치는 제공권과 박스 침투 능력은 있지만 볼터치가 제한되면 고립될 가능성이 크며, 피리 역시 단독 돌파보다 패턴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기에 중앙 조율 부재는 곧 전개 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수비는 포백 중심이지만 중앙 미드필드 커버 속도가 느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볼테마드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 조율 패턴 플레이 세밀한 마무리 연결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우니온 베를린은 박스 근처 수비 숫자를 늘리는 전술적 운영을 통해 상대의 템포를 끊고 흐름을 평준화시키는 데에 익숙한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 양팀 모두 공격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으며 전술적 유기성보다 수비 응집력이 더 돋보이는 흐름 속에서 이번 경기는 득점보다 조직력 싸움으로 흘러가며 무승부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 빠른 전개, 침투 타이밍을 고르게 활용하는 전술적 유연성이 강점이며, 엠볼로는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와 공간 침투에 능하고 최근 경기에서도 박스 근처에서의 볼 지배력이 매우 안정적이고, 비에레트는 이선에서 중거리 시도와 세컨드볼 처리가 인상적이며, 미나미노는 좌우 사이드 전개와 볼 연결 조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비는 포백 라인을 중심으로 중원과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며 상대가 속도전보다는 볼 점유로 나올 경우 오히려 역습 상황을 효과적으로 창출한다. 특히 홈에서는 라인 조절과 템포 변환이 빠르고 선제 득점 이후 흐름을 완전히 틀어지는 능력도 강하다. 스트라스부르는 3-4-3 포메이션으로 측면 전개와 이선 활용 중심의 전술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수비 안정성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에메아는 개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고립되는 상황이 많으며 아모아메아오는 연계보다는 단독 돌파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바코는 미드필드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떨어지고 빌드업 전개에서 단순한 패턴 반복으로 인해 중앙 압박에 쉽게 막히는 상황이 잦고, 수비는 3백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특히 박스 근처 침투 수비와 윙백의 커버 범위에서 반복적인 실점 루트를 허용하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측면 크로스 수비와 2차볼 집중도에서 잦은 허점을 노출하는 중이다. AS 모나코는 최근 전방 삼각 편성이 안정화되며 엠볼로의 득점 결정력과 미나미노 비에레트의 유기적인 전개 루트가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3백의 간격 노출, 중원 압박 저항력 부족, 윙백 수비 커버 미흡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비 구조에서 명확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 경기는 모나코가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하고 후반엔 확실히 경기 주도권을 굳힐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헤이렌베인 대 알메러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렌베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전개와 측면 돌파의 밸런스가 뛰어난 팀이며, 니콜라이스쿠는 일선에서의 득점 감각과 포스트업 모두에 강점이 있으며 세바우이는 공격 전환의 키를 쥐고 있는 이선 핵심이며, 자한바크시는 양발 크로스와 측면 돌파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알미르시티의 수비 간격을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고, 수비는 더블 볼란치 구도를 통해 상대 미드필더의 활동 반경을 차단하며 전환 시 빠른 압박 회수로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 평균 2득점 이상을 기록 중이며 박스 내 점유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알미르시티는 4-4-2 포메이션으로 투톱 조합을 활용하고 있으나 중앙 밀집도가 약해 전개가 쉽게 끊기고 있고, 로비넷과 브림의 공격 전개는 간결하지만 패턴 반복성이 강해 상대 수비에 쉽게 읽히는 문제점이 있고, 한세는 활동량은 많지만 슈팅 정확도와 득점 기대값이 낮아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수비는 플랫포백으로 안정감을 가져가려 하나 측면 오버래핑과 이선 침투 대응이 느려 크로스 수비에 자주 허점을 노출하고 있고, 특히 후반 중반 이후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헤렌베는 니콜라이스쿠의 결정력, 자한바크시의 측면 침투, 세바우이의 전개 조율까지 전술적으로 안정감 있는 삼각 구조를 완성하고 있고, 반면 알미르시티는 중앙 압박 대응력과 크로스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실점이 빠르게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고, 이번 경기는 헤렌벤이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며 상대 약점을 정밀히 공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번째 경기 AS 로마 대 헬라스 베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AS 로마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조율 측면 돌파 박스 장악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완성형 전개 구조를 갖춘 팀이며, 도부비크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갖춘 공격수로 포스트업과 세컨드볼 반응 모두 우수한 박스 안 스트라이커고, 펠레그리니는 이선 플레이메이킹과 템포 조율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살레마키어스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컷인, 크로스까지 공격 전개폭을 넓히는 유연한 자원이며, 수비는 더블 볼란치와 포백 간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전개 차단과 역습 커버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베로나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으로 미드필드 숫자를 확보해 수비적인 압박을 시도하지만 구조적으로 느린 수비 전환이 약점이며, 모스케라는 빠른 발을 이용해 역습을 시도하지만 마무리 연결은 불안정하고, 사르는 활동량은 많지만 공간 활용에서 제약이 많아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다비도비치는 수비 핵심 자원이지만 박스 안 간격 유지에서 흔들리며 상대 침투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는 3백 기반이지만 미드필드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전방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AS 로마는 홈 경기에서 전개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중앙 장악력과 박스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팀이며, 베로나는 3-5-2 전형 속에서도 수비 응집력과 전방 연계가 동시에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 매치업은 전술 완성도와 흐름 주도력 모두에서 AS 로마가 압도하는 구도로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과 마무리를 통해 로마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AT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볼 점유와 중거리 연계 위주의 전개를 선호하는 팀이며, 맥버니는 제공권과 간결한 1차 전환은 가능하나 박스 안 결정력이 떨어지고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파비오 실바는 드리블 돌파 능력은 있으나 연계 플레이의 유기성이 부족하고 슈팅 선택이 불안정하고, 산드로 라미레스는 과거보다 움직임 반경이 줄어들어 경기 내내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어렵고, 수비는 두 줄 블록을 유지하지만 라인 간 압박 강도가 약해 AT 마드리드처럼 침투형 전개가 빠른 팀에게 공간을 쉽게 내준다. AT 마드리드는 동일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전개 템포가 빠른 구조를 갖추고 있고, 훌리안 알바레즈는 박사 포지셔닝과 공간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마무리 정확도 또한 라리가 상위권 수준이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이선 연계와 왕복 활동량에서 강점을 보이며, 그리즈만은 게임 전체를 읽는 시야와 세밀한 패싱으로 전개 유도에 있어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수비는 포백이지만 미드필드와의 간격 조절이 매우 조직적이며 볼 간수와 전환 속도가 빨라 실점 위험을 줄인다. 라스팔마스는 템포 있는 전개를 시도하지만 결정적 찬스 연결과 마무리 효율성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반면 AT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한 전개 유기성과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이 매우 정교하며 동일한 4-4-2 포메이션 구도에서도 전술 완성도와 공격 효율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며, 이번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전개 균형과 마무리의 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몽펠리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삼각 편성의 유기적인 전개와 양쪽 윙백의 공격 가담을 통해 득점 루트를 다양화하는 전술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린우드는 최근 경기에서 활동 반경과 슈팅 적극성이 살아났으며 측면 돌파 이후 중앙 침투의 마무리 연결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이 많아지고 있고, 로우는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 정확도가 안정적이며 파비오는 세컨드볼 처리 및 박스 바깥에서의 연계 지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수비는 3백 중심으로 중원 압박과 측면 커버가 조화를 이루며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는 실점 억제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몽펠리에는 5-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는 하위권 팀이며, 하지만 최근 리그 10연패라는 극심한 부진 속의 조직력과 멘탈 모두 무너진 상황이며, 파야드는 볼 운반 시 전개 시도는 있지만 상대 압박에 자주 끊기며 쿨리발리는 고립된 원톱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기 어렵고, 쇼타르는 수비 지역에서 커버를 담당하지만 볼 간수력과 템포 유지 능력 모두 떨어지며 중원 전환이 전혀 매끄럽지 않고, 수비는 포백 스위퍼처럼 밀집하지만 라인 조절과 마크 집중력에서 허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실점 루트를 자주 허용하고 있다. 마르세유는 그린우드와 로우 중심의 전방 돌파 능력, 하비우의 연계 가담, 그리고 3백과 중원 압박의 안정된 구조를 통해 전체적인 전술 흐름이 상승세에 진입한 모습이며, 반면 몽펠리에는 10연패의 악순환 속에서 수비 간격, 수비 집중력, 전방 위협 모두 흔들리는 구조로 이 흐름을 벗어나기엔 전력적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며,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가 초반부터 압박과 전개를 주도하며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